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 경제 일정을 잘 파악하고 이슈에 대비하면 시장 대응이 훨씬 수월하실 텐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안에는 증시를 좀 강력하게 이끄는 주도주가 부재하다라고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금이 단기 보관처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의 경영진 주식 매도에 대한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증시가 주목하고 있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일지 하나하나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요새 우리 시장 안에서 그렇다 할 강력한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증시가 다소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부동산과 같은 다른 이 투자 대안도 확실하지 못하다, 정말 좀 불확실하다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자금이 증시를 좀 맴도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자산 관리 계좌라든가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 등 증시 주변을 좀 맴도는 자금이 지금 역대 최대 수준 350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투자 자금은 주변 자금이다라고 불리우는 단기 자금 보관처인데요. 이 단기 자금 보관처는 언제든지 인출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안정하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투세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150조 원의 이러한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더 더뎌진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조금 더 부추기게 될 텐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줄 수 있을지, 미국의 금리 인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분쟁이 가시화되기 직전에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의혹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건데요. 미니진 어도어 대표뿐만 아니라 그 어도어 측에서 이른바 2차 메일로 불리우는 의혹 제기 메일을 발송하기 하루 전에, 그 하루 전인 15일에 어도어 부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풍문 유포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해서 전월 증가율 대비 0.1% 낮게 나왔고요.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비와 휘발유 품목이 상승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승세를 좀 강력하게 이끌었고요. 에너지 지수는 한 달 동안 1.1% 상승해서 그 상승세도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된 4월 CPI 경제지표로 인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3대 지수 또한 상승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도 훈풍이 불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첫 해외 일정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5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지금 몇 년 이내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 해외 순방인데 이에 따라서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일정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 이런 정도의 의제를 좀 주고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를 좀 뜨겁게 달군 증시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다음 주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캘린더에는 어떤 소식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일정들을 저희와 함께 미리 파악해 보시고 시장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이 5월 20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다라고 불리우는 LPR 금리가 결정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월 이 LPR 5년물을 4.2%에서 3.95%로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그리고 1년물은 3.45%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월 이 지난달에는 변동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당국이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냐라에 따라서 좀 크게 움직이는 만큼 이번 발표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의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장 강력한 상황인데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1일에 인공지능 시장에 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지난해 1회는 11월 영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번 21일에 개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성도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로 이름도 변경을 하고 이 안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AI 규범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MS 빌드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PC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또 인공지능 시장에 어떠한 방향이 열리게 될지, 어떤 기능으로 사용자의 컴퓨팅 경험을 변화시키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수요일에는 4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진 만큼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집중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공개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움직임, 엔비디아의 실적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로 꼽히는 만큼 특히나 이번에는 AI 지속성에 어떠한 척도를 공개하게 될지 실적 발표 전후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게 될지 계속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3일 목요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10회 연속으로 동결한 상황이었는데 아직은 지금 물가 안정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고려하게 될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시기도 3분기로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4일부터 25일 이탈리아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참여를 해서 올해부터 우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역동 경제를 세계 주요국에 설명을 하고 기업 가치 성장을 위한 밸류업 정책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 부총리는 앞서서 G20 회의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 총괄 등을 만나서 이 역동 경제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이미 소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최 부총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재정 건전화와 구조 개혁 등까지 좀 주요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4일 금요일에는 독일에서 1분기 확정 GDP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역날 경기 침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인 만큼 어떠한 상황을 공개하게 될지 금요일 GDP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다음 주 경제 다이어리까지 체크해 봤습니다.